공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덴탈 어시스트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치과 전담 조무사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거의 한 3-40분 이상 법조항을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왜 그럼 우리가 치과전담 종사제도의 해법화를 이야기하는 건가, 왜 이게 좋은 것일까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복지부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3년 전하고도 달라진 게 뭐냐면 간호조무사협회와 한의사협회들이 그 3년 동안 이런 영역별 간호조무사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간호자사의 정문화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체와 연대를 하면 정부 활동하는 데 훨씬 더 크나큰 동력으로 저희가 작용할 수 있어서 신속히 추진 가능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치과전담 종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을 복지부령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사 제도와 다르게 340시간의 치과 기초 이론과 780시간의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치과 위생사의 수술 보조나 간호 보조 업무들이 누적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의료기사법 개정들도 덩달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치과로 입대는 간호조무사의 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과 근무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유입 인력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보건인력 추계 2018년도 통계를 보면은 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서 높은 근무 시간당 급여라든지 낮은 이직률을 보인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아마 홍보를 한다면 치과 유입 인력들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의 열정 페이는 없다. 기존의 조무사들은 실습을 통해서 어떤 페이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격 페이나 열정 페이의 논란들을 쌓았었는데, 치과에서는 이것을 실습 때부터 봉급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훨씬 더 간호조무사를 준비하는 인력들이 치과로 들어오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들의 건강보험정책 공약입니다. 건강치료 및 발치수술의 보험수가 인상과 기존 보험치료 급여 확대를 통해서 건강보험료의 수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977년부터 저수가, 저급여, 저보험료를 기초로 의료보험이 시작된 당시 이제 저반영된 건강치료 요소가 기준이 돼서 총점 보존제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건강치료가 원가 보존이 너무 낮고 대표적인 저수가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원인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엔도 건강치료 수가를 저희 임기 3년 안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보건복지부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기존의 가치평가제라고 하는 상대가치평가 체제라는 데 묶여가지고 어떤 과목이 올라가면 어떤 과목이 내려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순증이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면 보험수가를 올릴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의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과정들이 저희 캠프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3년 안에 이런 건강치료 수가를 인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치료 수가, 진단비, 발치 수가, 보험 임플란트 보장 개수를 올려서 기존의 건강보험 진료 및 치과 점유율을 100% 확대하고 건강치료 수가를 100% 인상한다고 하는 더블백 공약을 저희들이 발표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험 청구 금액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인데요. 기존에 한 20년간 우리 치과계의 블루오션이었던 임플란트 이후에 지금 포스트 임플란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설문조사에 대부분의 치과 선생님들은 진단 예방치과와 더불어 노년치과를 꼽았습니다. 이 노년치과를 준비하는 협회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2018년도 1월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발표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6월부터 2년간 전국 지자체 8곳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 구강 커뮤니티 사업은 부천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강 진단 및 예방 관리된 일부 치료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동진료 장비등 개발과 보급화를 통해서 치료 영역과 대상 확대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노인진료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근치에서 완화치료, 진료실 내에서 지역사회 재가치료, 내원에서 방문치료, 대면에서 원격진료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저기 협회가 의연하게 좀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즉 협회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 사업 참여율과 성과를 상승시키고 향후 정부 정식 사업 과정에서 치과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무원칙으로 대응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의 원칙을 천명을 하죠.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하면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불법 네트워크 치과, 사무장 치과 퇴출과 불법 과대 광고와 유인 할선 행위를 척결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대법원 1.1개소 합헌 이후에 보안 입법 마련을 위해서 박영수 후보가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법 활동에도 관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한 의료조치를 훼손하는 면허 대여,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금의 환수, 처벌 강화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도록 계속 후속적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불법 의료 광고는 지금도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에서 보면은 거의 885건 중에서 239건이 불법 의심 광고로 나타날 정도로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세계 심의기구의 심의 기준과 행정과정을 일원화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향후 늘어날 인터넷 매체 의료 광고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의기구의 권한 확대를 갖겠다라는 공약을 내어보겠습니다. 네. 세금 문제입니다. 치과에만 부당하게 적용되어 있는 낮은 기준 경비율을 높이고 세액 감면을 늘리는 세법 개정을 이루어 세금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치과의사는 기준 경비율과 복식보기 의무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 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털고 나머지는 기준 경비율을 곱해가지고 세금 금액을 추계를 내게 되는데 그 주요 경비에 속하지 않는 비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즉 위에 나열되어 있다시피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네임 부대 비용, 또한 광고 선전비, 수선비, 여러 가지 리스료, 그다음에 사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경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진료 감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 경비율. 밑에 표를 보면 다른 과의 손이익률들은 치과의원에서 나오는 35%와 거의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실제로 기준 경비율은 17.2%로 가장 낮은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준 경비율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경비 처리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적인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경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에 저희 의료기관이 속하게 됐던 게 2017년도부터인데요.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즉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비보험 보증 부담들이 많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실적으로 치과에만 적용되는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급여 차지 비율을 50% 이하로 낮춘다든지 하는 식의 정책들로 이걸 개선토록 세법 개정을 한다라는 공약입니다. 다음. 네, 다음으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치과계 내부의 결속력을 높이겠습니다. 아까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군데 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을 확대하여 업무와 권한을 이양하고 능력 있는 상근 이사를 신설, 회무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이 배경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선 단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인건비 비중이 이제 크고 두 번째 이제 강제 폐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그리고 이제 유능한 젊은 치의가 도전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단체 상황 이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협회장이 된다. 그러면 회무는 안 보고 진료만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제 회무는 정상적으로 똑같이 하시고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 갑자기 이제 기존에 진료하셨던 환자들이 스크루가 풀렸다든지 크라운이 탈락했다든지 당연히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한다는 거지 정상적인 진료를 하신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상근의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 사고 시, 정부 조사 시 도움을 받고 싶어요. 네, 의료 문제 공제도와 치과 의료 감정원, 진료 거부권, 불강력적 사고 정부 지원, 현지 조사 시 전문가 현지 동행.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따가 이제 식사하실 때라도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회비, 네, 외부 감사 제도, 네, 근본적인 감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네, 치과위생사, 치과 전무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또 보조인력 부인난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뭐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아마 아시는 내용이고 미리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한 가지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임기 내 무보조 장비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어시스트 프리클리닉 치과 1호점을 시범적으로 개설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즉 기존에 뭐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CDX라든지 가약 지구의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서 이런 어시스트 프리 박스를 커뮤니티 박스를 따로 만들어서 실제로 보조 인력 필요치 않는 어떤 의료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그걸 묶어서 어떤 관심을 이끌고 또한 그런 개발의 보급화를 통해서 임기 내에 첫 번째를 어떤 보조 인력이 없는 클리닉을 한번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들 또한 상당히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들이 공약 내에 넣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날로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네, 홍보 김성대 말 그대로 이 홍보라고 하는 대국민 치과 의사의 대국민 이미지는 날로 낮아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치과 의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이런 홍보를 전담하는 부의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국민 옴비즈맨 제도라는 것은 실제로 치과 의사들만이 아닌 소비자단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치과 의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건지를 모니터링하는 의미에서 일반 소비자단체의 어떤 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모여서 실질적으로 어떤 치과나 치과 의사 이미지들을 뭐 이렇게 그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한 거기에 정보들을 받는 방법으로 저희 옴부즈민 제도를 만든 거고요. 대한민국 덴탈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치과 관련된 교육과 현장 체험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치과가 얼마나 친근하고 또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한 민간업체 후원들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과 어떤 용품들을 같이 어떤 판매를 동반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덴탈 엑스포라는 한번 개최를 해보면 실제로 치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이 공약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여성 치의에 대한 정책입니다. 네, 출산 및 육아 회원을 위한 탄력적 회비 운영 방안, 여성 치과 의사의 독립지구화 및 임원 대의원 확대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늦가기라서 그러나요? 통합치의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통합치의학과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응시료 인하와 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후 남은 재정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령기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과 조치를 시행한 다른 전문 과목 시험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내용입니다. 네, 우선 협회 내 시니어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시니어 치과의사들을 위한 정책 마련한 중앙부서를 마련한다는 의미고요. 신규 개원 희망치와 인수인계 및 은퇴 지원 컨설팅을 마련하고 또한 용암병원의 치과 개설 확대와 개설 자격에 치과 의사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네, 인력 감축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치과대학 정 감축이 쉽게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할 거고요. 해외 진출 전략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당연히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에 이제 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련 고시로 이제 돼 있는 거를 사실 이제 학생들에 대한 협회의 그런 기능이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넓히기 위해서 교육 수련 이사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 권한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윤리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정관계 된 자체를 그리고 제가 뭐
요구한 게 아니었고 지부장님들이 먼저 사실은 요구한 지부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치과위생사, 사실 치과위생사협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인력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왜? 현장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어촌에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디칼 쪽에서도 농어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의사가 예전에 의사가 없는 지역에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법이 농어촌 특별법이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 의사 일을 대신하게끔 할 수 있는 농어촌 특별법도 만드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치과위생사 협회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 자체도 그렇습니다. 사실 파노라마가 방사선사 자기들 영역이라고 했어요. 방사선은 위생사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치과위생사. 단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설득을 해야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그렇게 되면 다 실사를 나가자 정부하고 그러면 3분의 1이 없어요. 위생사가 치과위생사가. 그럼 어떡할 겁니까? 정부에서 다 불법이죠. 있는 자체가. 그 다음에 진료 보조 업무를 위생사는 할 수 없는데 현장에서 다 하고 있는 스티치하고 하고 진료 보조 업무 자체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대로만 방치해 나갈 수는 없고요. 인력 수급 문제가 이제 5천 명이 나오지만 요즘에는 워라밸 시대여가지고요. 인생을 즐기겠다는데 간호사도 똑같은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장롱 며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위생사협회도 5천 명 지금 5,200~300명 되는데요. 더 이상 늘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750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있고 위생사는 5,000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계 거기에는 따랐다. 이 제도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업무 영역을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요. 업무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과에서도 정해진 것 치과위생사 업무 영역이 있지만 또 다른 교육 시켜서 반드시 그분들한테도 뭔가 업무 영역을 줘야죠. 치과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뚫고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계시면 우선 이 자리에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와 모든 문제들을 상의하여 이 상황을 파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대건 대표는 이쪽에 좁아가지고. 배가 고프셨다든지 마지막 하시고요. 식사 자리는 그 옆에 지난번에 오픈식 했던 그 식사 자리와 똑같습니다. 우밀면허. 네, 좋아요.